오늘 오전 뉴욕 일원에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기다리던 흑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돼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등에서 유통된 달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됩니다. 내년쯤 뉴욕주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일원에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지대와 해안 지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후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맨해튼 145가 전철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전철역 계단이 마치 폭포를 연상시킬 정도로 많은 양의 빗물이 전철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브라이언팍 전철역은 역사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일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침수된 도로로 인해 교통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팍을 관통하는 66가 도로는 오전 한때 물바다를 연상시키기도 했으며 허드슨 파크웨이 96번 출구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브롱스에서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마운트 버논에서는 주택 옆에 거목이 쓰러지면서 14세 소년이 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낙뢰 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베이쇼어에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40대 남성이 번개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돼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들이 주문을 하지 않고 앉아있자 직원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바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필라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직원 신고에 의해 흑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주문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됐지만 사업 논의를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 곧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흑인 남성 2명은 무혐의로 즉각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포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유되면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공분이 확산됐으며 15일 해당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는 체포를 비난하는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필라 경찰 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지 인종차별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에서 유통된 달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됩니다. 또 펜실베니아주에서 생산된 포장 샐러드가 이콜라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로즈 에이커팜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드 카운티에서 생산된 달걀 2억 674만 248개를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잦은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이달 초 동부 지역에서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여러 명 보고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로즈 에이커팜이 근원지로 밝혀졌으며 현재 환자는 22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달걀은 컨트리 데이브레이크, 푸드 라이온, 선샤인 팜, 그레이트 밸류, 글렌뷰 등의 브랜드로 겉포장 패키지에 공장 번호 P165와 함께 줄리언 날짜 011에서 102가 찍혀 있습니다. 이 달걀들은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9개 주의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등지에 공급됐습니다.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설사,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4일에서 7일간 지속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2,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프레시푸드사의 포장 샐러드도 이콜라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주 프리덤에 있는 프레시 푸드사가 생산한 그레이트 투고 바이 마켓 디스트릭트 포장 샐러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쯤 뉴욕주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한 행사 연설 도중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임금 주들의 영향으로 뉴욕주도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각 주들이 잇따라 합법화를 시행 추진하면서 올해 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영향분석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변화는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배우 신시아 닉슨이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에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닉슨은 영상을 통해 백인과 유색인종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거의 동일하지만 마리화나와 관련해 체포되는 사람의 80% 이상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백인에게는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합법화 수용 발언으로 올 가을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뉴욕주에서도 내년쯤에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주 유권자 자격이 되는 뉴저지 주민은 주 차량국을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시 유권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지지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에 투표 연령이 18살이 되는 유권자는 17살에 예비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 하원안은 이날 찬성 56, 반대 17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 상원으로 송부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직장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120만 명의 뉴저지주 노동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모든 업체가 종업원에게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며 근무 30시간당 유급병가 1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120만 명의 뉴저지주 노동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본인 또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컨퍼런스나 모임 또는 가정폭력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주지사 서명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는 서명할 뜻을 밝혔으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 표준시험 거부율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의 응시를 거부해 역대 최고의 응시 거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주 표준 영어 시험에 롱아일랜드 지역의 3학년에서 8학년 학생 7만 4,018명 51%가 응시를 거부했다고 뉴스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주 표준 시험의 거부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거부율을 보인 학군은 서포 카운티 콤쉐워그 학군으로 무려 90.3%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쇼햄 웨이딩 리버 78.9%, 매촉 매드포드 76.4%, 베이포드 블루포인트 74%, 커네티컷 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경우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 위치한 학군에서 높은 거부율을 보였습니다. 벨모어 메릭 학군이 70.3%로 나소 카운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레비타운 66.6%, 시포드 65.8%, 벨모어 65.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레인넥, 제리코, 포트 워싱턴 등의 나소 카운티의 경우 67,630명 가운데 28,831명이 응시하지 않아 42.6%의 거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표준시험은 대부분의 학군에서 이틀간 실시됐고 종이시험의 경우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 가스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 가정의 가스비 관련 지출이 지난해보다 $200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스비가 3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가스비는 갤런당 $2.68로 한 달 동안 15센트 상승했으며 지난해보다는 28센트나 인상됐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으로 중동 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가스비도 앞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67.39로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감산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유가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휘발유세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인하한 판매세를 다시 7%로 환원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4만여 명의 뉴욕 시민이 빈곤층에서 벗어났습니다. 2016년 뉴욕시의 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뉴욕시 빈곤율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빈곤율은 19.5%로 2014년 20.6%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방 빈곤선 150% 수준 아래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도 45.1%에서 43.5%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빈곤율은 2014년 26.6%에서 2016년 24.1%로 1.5%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흑인은 21.3%에서 19.2%로 2.1%포인트 감소했고 히스패닉은 24.9%에서 23.9%로 1%포인트, 백인은 13.7%에서 13.4%로 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롱스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브루클린 20.5%, 퀸즈 19.2%, 스태튼 아일랜드 16.9%, 맨하탄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14만 1,000명의 시민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며 오는 2020년까지는 8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을 위해 주의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환중 LA 총영사는 남가주 지역 한인 미정부 커미셔너 협회 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인 입양인 시민권 및 취득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등 관할 지역 주의회 관계자들에게 입양인 시민권 자동 취득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위시해서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들 몇 분을 접촉해서 이미 우리가 드래프트 상태에 있고요. 드래프트를 전달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어떤 그 법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네바다라든지 애리조나, 뉴멕시코 쪽에서도 같은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앞서 미국에서는 양부모들이 신분 취득 절차를 갖지 않아 불법 체류 신세가 된 이방인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부 연방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는 한편 한국 당국에서도 주요 외교적 현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결의안 채택과는 별개로 관할 지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도 접촉해
입양인 시민권 취득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PD 경찰 당국이 대대적인 짝퉁 화장품 단속을 실시해 업주 6명을 체포했습니다. LAPD 불법 복제 단속국은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인근에 위치한 소매점 21곳을 불시 단속해 $70만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압수하고 판매업주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실험한 결과 고농도의 동물 배설물과 박테리아 등 비위생적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6명 외에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15명의 소매점 업주들은 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최초로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시의원과 우윤구 원유봉 후보가 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19일 오후 8시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진행되며 정 의원과 우윤구 원유봉 후보가 주민들에게 직접 공약을 설명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2시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JC 리커 앤 델리에 괴한이 침입해 금전 등록기를 통째로 들고 도주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절도범은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으며 1분여 만에 금전 등록기를 뜯어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용의자는 평균 체격의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범행 당시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퀸즈 주민들을 위해 신분 도용 범죄 예방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 신상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생년월일, 은행 계좌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문서는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 CVS는 소비자가 갈수록 치솟는 약값을 걱정하지 않고 대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RX 세이빙스 파인더를 약국마다 설치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이나 계약한 보험 상품의 특징을 분석해 처방 전 약품의 대체약을 찾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 카드에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명시되어 있어서 많은 노인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메디케어에서 금년 4월부터 새로운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는 빨간 줄과 파란 줄은 이전 것과 동일하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어지고 11개의 숫자와 알파벳 대문자로 만들어진 개인 고유의 메디케어 번호가 명시됩니다. 그 밑에 파트 A, B 해당 여부를 기록하고 그 옆으로 언제부터 유효한지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들과의 데이터 정리를 상호 정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새로운 카드를 만들게 되므로 개인의 의료 및 재정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4월까지 새로운 카드가 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 교체 기간 중에 사기 전화나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오피스인데 새로운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를 달라는 그런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을 메일로 보내줘야 한다는 아주 타당한 것처럼 꾸며서 개인의 정보를 얻어가려는 등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100% 사기 행각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메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가 우송되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메일을 받던 곳이 아니라면 정확한 주소를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카드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컴퓨터로 socialsecurity.gov/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시거나 전화로 1800-772-1213으로 주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메일을 보낸다면 수신인의 주소가 메디케어임을 밝히는 반송 봉투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편지를 가지고 인근 봉사기관에서 상의한 후에 반송하시기를 권합니다. 새 카드가 4월부터 우송된다고 했지만은 뉴욕주는 몇 월 달부터 발송될 것이지 아직은 확정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카드를 받으시면 그 새 카드를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거나 메디케어 파트 D 약보험에 가입된 분들, 메디케어 HMO에 가입된 분들은 가입된 회사에 그 새 카드를 통보하시고 그 회사에서 재발급하는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비스의 내역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편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퀸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시민권 교육이 KCS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에 6시간 집중 교육으로 6월 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718-939-6137. 또 한 가지는 고혈압 자가관리 교육입니다. 4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6주에 걸쳐서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고혈압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미 전역에 보급되고 있는데 혈압 관리에 꼭 필요한 12가지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장소는 맨하탄 7에비뉴 474번지 5층에 위치한 소명학원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에 실시됩니다. 문의는 KCS 공공보건부 212-463-9685 사라 김 디렉터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며 다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